는 서민금융 더블 클릭 순서입니다. 서민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에 이 저금리 시대에 사실 돈 빌릴 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 대출 그리고 사채에 빼빠지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호 상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명함을 받았습니다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이신 거죠? 네네. 예.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은행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정기적인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이런 금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해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 사단법인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기 쉽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금융 소외계층, 취약 빈곤계층 이분들이 이제 자기 뭐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또 대출 한도가 꽉 차니까 더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은행에서 못 빌리면은 뭐 신협이다. 또 거기서 안 되면 저축은행에서 안 되면 대법으로 마지막까지 가는데 거기서 뭐 한도가 차면은 더 빌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신용이 안 좋으니까 또 빌릴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무이자로 소액이지만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예. 아마 방글라데시인가요?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런 서민금융,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소액대출 기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무조건인지, 가면 그냥 문을 두드리면 돈을 빌려주는 건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이자를 또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혀 무이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기초수급 생활보호 대상자, 예. 한부모, 예. 이제 어려운 한부모죠. 그다음에 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이제 뭐 고시원에 산다든지, 뭐 신용이 안 좋아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이런 분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순재산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저희의 그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지금 개인 재산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빌려가는 돈도 액수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이제 무이자로 한다? 그런데 이 개인 소액 대출만으로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럼 네네. 여기 있는 원금은 어디에서 지금 출자를 받거나 그런 거죠? 저희가 처음에 사단법인 만들 때 뜻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한 푼 뭐 10,000원, 20,000원씩 모이고, 예. 그래서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해서 그해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예.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어느 지역자활센터장이 자기네 관내에 있는 사람이 그 다마스를 사야 되는데, 대단지 아파트 지하에서 그 택배를 하려면은, 예.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산인데, 네.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요. 근데 이제 무이자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6월 달에 신문하고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무슨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네네. 이게 과연 환수가 될까? 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지금 조건이 없잖아요. 근저당을 설정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으로 빌려주는 건데, 네네. 이 신용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고, 네네네. 일을 잘해서 여윳돈이 생기면 그때 갚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체율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돈 빌려가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겠지만 환수가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약 한 87% 정도가 돈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갚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환할 때까지 갚는 거지만은, 예. 그러면은 12달로 나누면 25,000원이 돼요. 그거를 이제 매달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이자다 보니까 네네. 원금에서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지 네네. 불러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원이 그래도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신문 방송 보고 그리고 이 대출 받은 분들도 자기가 고맙다고 네. 뭐 어느 분은 뭐 매달 3,000원 하는 분도 있고 5,000원 하는 분도 있고 10,000원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고맙게도.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정말로 은행 문턱이 높고 그리고 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서 전혀 이제 사금융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려면 네네. 지금 비대면으로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대출 신청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요. 예. 아니면은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빌려주게 되는데 저희가 신규 대출은 평균 하루에 한 건밖에 못 해요. 왜냐면 기금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존 대출 받은 분들이 또 빌려주니까 그 추가 대출은 많고 신규 대출은 적다 보니까 일일이 문의하는 분들한테 다 못 해줄 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죠. 아니 지금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근데 악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갚으면 되는데요. 그걸 네. 또 못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마 어떤 면에서 더 힘들어졌거나 아니면 또 성의 부족도 봐야겠죠. 네. 참고로 이제 2020년 6월 30일 기준 누적 대출 건수가 3,238건이었고요. 네네. 누적 대출 금액이 10억 8,400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네네. 지금 환산해 보게 되면 한 분당 평균 한 33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를 빌려가신 거예요. 네네. 자, 근데 그 가운데 87%가 원금을 제대로 잘 갚는 분들이고 나머지 13%는 악성 채무가 돼버리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5년 지나면요. 예. 자체적으로 대선 상각을 해요. 예. 근데 저희가 한 8년, 9년 동안 한 3억 5천만 원이라는 후원이 들어와 갔고요. 그동안 한 8천 정도를 썼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 대출에 나가고 또 비용을 적겠으니까 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 나가죠. 대손 상각을. 예,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우수 상환한 분들한테는 금융기관과 연결해서 3%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도와준 거 연계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어떤 방식이죠? 이건? 이제 저희한테 1년, 2년 이제 성실 상환자가 나오잖아요. 네. 추가 대출을.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한성저축은행이라고요. 예. 그 서민금융연구원에서 그 이 회원 단체인데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은 연리 3%에 3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줘. 그러니까 무척 좋은 제도죠. 저희가 뭐 다 최고 200만 원밖에 자체적으로 대출을 못하니까 또 그렇게 우회적으로 연계도 시켜드리는 거죠. 예. 자,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이제 비대면 내지는 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이자로, 무보증으로,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지금 환수율은 87%, 상환율이 꽤 높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상환율은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인정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대출 그 양식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 준 고마운 무이자 착한 대출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물론 부모님들은 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빌 데가 없고 들어주는 데가 없는데 저희는 그래도 빌려간 사람들은 저희가 믿어주고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더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는 거죠. 예. 자, 이런 그 서민금융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외에도 몇 군데나 돼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게 손으로 꼽을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자활센터에서 일부 자기네 지역에서 그 지역 자활센터 참여하는 분끼리 하는 거는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몇 개. 예. 네. 향후 이제 신용등급 점수에도 반영되는 조건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밀려나잖아요. 그다음에 예.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평가할 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거기는 이미 신용대출을 할 때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그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신용조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2년간 성실 상환이 됐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용평가회사에다 두 군데다 의뢰를 해서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신용을 지켜준 게 아니냐. 그래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앞서서 이제 한 건당 제가 이제 대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인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뭐 카드 사용할 수가 없죠. 있는 것도 정지가 되고 금융권에 자기가 예금을 할 수 있지만 대출은 전혀 안 된다고 봐야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꾸준히 상환을 하면 크레딧이 쌓였으니 이 기록을 신용평가사에 넘겨서 그렇죠. 낮은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다양한 복지 지원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되게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무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갑자기 아프고 몸이 대굴대굴 그러면 119 타고 병원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치아가 다 빠졌다. 자기도 알아요. 근데 병원에 치과 갈 수가 없거든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연계되는 그 뭐 서울이온 치과라든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무상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하는 거를 부담 없이. 그다음에 뭐 MRI를 찍어준다든지 뭐 여름철이라 에어컨을 놔준다든지 또 뭐 비타민을 나눠준다든지 다양하게 눈높이에 맞게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출 문의한 사람마다 다 한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또 복지까지 눈높이에 맞는 복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또 하나가 이제 바른 소비와 저축을 위해서 다양한 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컨설팅 지원 사업까지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가계부를 또 쓰라고 얘기해요. 대출할 때요. 네네. 왜냐하면 이 가계부만 우리가 한 1년만 정확히 쓴다면 자기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대출 받은 분 자녀가 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침 자문위원이 있어갖고 거기에 또 그렇게 연계도 시켜주고 다양하게 눈높이에 맞는 복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이 일을 이제 10여 년 이상 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고 특히나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정말로 이제 사채인읍에 빠지시는 서민들이 참 많은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든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1조 원이면 30만 원씩 330만 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는 이거는 복지로 풀어야 되지 않냐. 또 복지 쪽에서는 금융에서 풀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복지하고 금융의 그 관계자들이 모여갖고 하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희는. 근데 따로따로 가니까 서로 밀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네. 예. 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문의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대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홍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신문 방송이나 뭐 유튜브를 해서 스스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문의하면 저희도 뭐 동사무소나 뭐 관계복지관에 먼저 우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라고 우선 권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안 되는 사유를 알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거기서 또 뭐 대출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 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민 금융 문제를 진단해봤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우 상임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